유리함수 부분에서 우리 숙제 나가는 부분에서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번호 얘기해 주시면 돼요. 몇 번? 궁금한 거 있습니까? 몇 번? 됐어요? 549번. 549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 15분의 43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A, B, C, D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맞죠? 그죠?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 동속도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유클리드 호집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명목적으로 이제 제가 원래 처음에 의도를 먼저 얘기를 드리면 원래는 그냥 직접 해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럼 직접 한번 해볼게요. 직접 해보는 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보는 거거든. 지금 보면 얘들이 자연수니까 이게 지금 뭐 더하기 뭐 분의 1꼴이라는 말이에요. 맞지, 그지? 그러면 이 녀석 43을 15로 한번 나눠볼 겁니다. 자, 만약에 45였으면 딱 3으로 나눠 떨어질 텐데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몫은 2 들어가겠죠, 맞죠? 그죠? 그럼 얘는 뭐로 쓸 수 있을 거냐면 2 더하기 15분의 13이라고 쓸 수 있어요. 분 작아도 작아지게 되겠다. 그럼 요거는 당연히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 2 더하기 13분의 15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누군 이해 가죠, 그죠? 그럼 다시 이제 분자가 커졌네, 그죠? 그럼 이 과정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해볼까? 얘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얘를 1 더하기 13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13분의 2도 또 어떻게 만들어보자? 또 이 14분의 2도 이렇게 만들어보자. 1 더하기 뭐? 2분의 13분의 1로 만들어보자. 그럼 이제 2분의 13은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6, 22 생각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2 더하기 1 더하기 여기가 6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A, B, C, D는 누구랑 2, 1, 6, 2가 순서대로 요 A, B, C, D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응. 그럼 여기 일단 정석적인 풀이 나온다. 다음 제가 뭐도 말씀드렸냐면 네, 유클리드 호재법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유클리드 호재법 요 문제 같은 경우 유클리드 호재법을 갖다 쓰면 이제 생각보다 편해요. 어떻게 갖다 쓰냐면 되겠습니다. 자, 43이랑 15니까 일단 이렇게 써놔. 43, 15 써놓은 다음에 이제 자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큰 걸 작은 거로 나눠볼 거예요. 자, 큰 걸 작은 거로 나눴을 때 그럼 43을 1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43을 15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일 겁니다. 당연히 20일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얼마냐면 30을 뺐으니까 13이죠. 그럼 나머지는 요 아래 써. 여기까지 될까요, 그죠? 그 다음에 너는 비어있으니까 그대로 내려와. 그 다음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큰 걸 작은 거로 나눠줄 거야. 그럼 이번에 15를 1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몫은 1이고 나머지는 2가 나와. 그러면 넌 비었으니까 그대로 내려와. 역시나 이번에도 큰 걸 작은 걸로 나눠줄 겁니다. 그럼 13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6, 2, 12, 그 다음에 1 남았고요. 역시나 너는 자리 없으면 그대로 내려와. 그냥 또 반복. 그러면 1을 2로 나눴으니까 몫은 2고 나머지는 0 됐죠. 그죠? 그럼 0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래서 나오는 2, 1, 6, 2가 순서대로 A, B, C, D. 이해되실까요? 예. 동의하시는 대로 또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야 이거 다 했어. 그리고 그럼 근데 이게 급한 거 어쩌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음, 음. 그래서 RPM 모델하고 RPM 보고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뭔가 싶어. 물론 뭐 여러 가지 미치는데 너무 안 돼. 원래 그렇지는 않거든. 당연히 물고기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모든 게 RPM 모델에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다른 친구들은 하고 그런 거 있으니까 물어볼 거 있어 없어. 그런 거 내가 이거 못하니까. 유리함수 그 전에 나갔던 거 좀 기억이 이해가 됩니까? 유리함수 그 전에 나갔던 거 좀 이해가 되니? 어, 응? 안비례? 안비례 그래프 아니냐고? 어, 그래. 자, 더 질문 없으면은 계속해서 나갑니다요. 네. 아,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은 저번에 얘기했던 거 조금 더 얘기하고 진도 좀 나갈게 그러면. 자, 그 전에 이제 유리함수로서 뭘 얘기 드렸냐? 맞아요. 결국 뭐 반비례 그래프인 건데, 이 반비례 그래프인 건데, 고액을 좀 드렸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좀 얘기해 저번에 얘기했던 거를. 자, 유리함수라는 건 원래 뭐냐? 이제 당연히 이제 y는 x에 대한 유리식인데, 유리식 중에서도 그냥 1차식을 벗어나는 건 갖다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봤자 1차식까지만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y는 x분의 k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그죠? 배웠던 정비례 반비례에서 반비례 그래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비례 반비례 때 배웠던 그 반비례 그래프가 여기 수학하에 와가지고 유리함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갖다 배우는 겁니다. 이제 그전에는 딱 이제 원점의 가운데 딱 고정된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이제 관계만 갖다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평행이동도 할 줄 알고 대칭이동도 할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 좀 과감하게 갖다 끌어오는 상황이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얘기를 했었거든. 자, 이 친구의 정역이랑 치역을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정역, 치역. 뭐였는지 기억 나십니까? X의 자, 정역 같은 경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X의 범위니까 분모에 안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면 돼. 분모에 안 들어가. 당연히 지금은 뭐가 못 들어가? 0이 못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0은 안 돼. 하지만 0 빼고 다 돼. 그래서 0이 모든 실수가 정역이고. 그 다음에 치역은 아무래도 이 친구가 K가 0은 안 될 거기 때문에 뭐는 값이 안 될 거냐면 뭐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함수값이. 0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y도 역시나 0이 아닌 실수고 그러면 결국은 요 x는 0이고 y는 0. x는 0이라는 친구는 y축일 거고 y는 0이라는 건 x축이 되죠. 그럼 얘들은 실제로 함수값으로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가까이는 가지만 닿지 못하는 그 선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즉 x는 0과 y는 0이 무슨 선이었다고 했냐면 점근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점근선. 근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라고 얘기해보면 자 이렇게 x축 y축에서 자 k가 양수 여기서 말하는 k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 친구 얘기하는 거야. 이 문자에 이 숫자가 양수면 k가 양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쌍의 곡선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음수라면 같이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쌍의 곡선이 그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 또 뭘 드렸냐면 문이 드렸거든. 여기에서 K 값이 커지면 양수 K라고 치겠습니다. 여기서 K 값이 커지면 이 파란색 그래프랑 이제 보라색 그래프가 더 큰 K에 대해서 그린다고 하면 얘보다 더 뚱뚱하게 그려야 될까 아니면 이제 납작하게 그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점점 이제 풍선 부풀듯이 점점 부풀어오른다고 그랬어요. K가 커질수록 이쪽으로 가요. 당연히 음수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값이 커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커지는 상황이 돼요. 무슨 말인지 됐을까요? 그죠? 그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얘를 무슨 이동을 썼을 때 얘를 평행이동을 썼을 때였단 말이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당연히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니까 요런 형태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요 녀석은 지금 여기서 내가 실컷 그린 녀석을 평행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정의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고 얘기해보면 정의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X는 뭐가 안 되겠어요 당연히. 그죠? 혹시나 이것도 헷갈릴 것 같으면 1과 0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P가 아닌 실수. P가 아니면 돼요. 그러면 이번엔 C형은 어떻게 될까요? Y는 뭐가 안 될까? 네, Y는 Q가 안 되죠. 왜 안 되지? 얘가 Q가 되려면 어쨌든 이게 Q가 되려면 일단 이게 0이 돼야 돼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인실수가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점근선을 한번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의 점근선 답이 뭐가 될 거냐? 이 친구의 점근선은 x는 p, y는 q. 마치 이제 우리 이제 완전 제곱식 나와 있는 이제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두 개 보고 p, q 보고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갖다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는 네, x는 p, 그다음 y는 q가 이렇게 점근선이 되고 그럼 여기에 닿지는 않으면서 일단 그려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제 아까와 다르게 이제 x축과 y축은 아니다 보니까 몇 사분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몇 사분면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마치 우리가 예전에 축으로 봤었을 때 사분면에다가 나눠서 그리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역시나 k가 양수가 된다면 요렇게 두 개의 곡선이 그려져야 될 거고 k가 만약에 음수라면 요렇게 두 개의 곡선이 그려져야 되는 상황. 무슨 말인지 들리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우리가 한두 개만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한 번에 하자. 한 번에 하자. 자, 그래서 뭐 얘기 드렸냐면 그런 것도 얘기 드렸어요. 자, y는 자, ax 플러스 b 그다음에 여기는 c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요건 지금 뭐랑 똑같을 거냐 보면 요 친구를 갖다 올린 거랑 똑같거든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요때 점근선만 우리가 가져볼까요? 점근선만. 자, 요때 x축 점근선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해서 기억나십니까? 이때 점근선 혹시 기억나니? 이것까지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하는지. 요때 점근선 어떻게 될까? 자, 유리함수는 있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뭐 사실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할 건데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점근선만 확실히 여러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진짜 과정 안 하고 이제 한 반 정도는 거의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요 녀석은 지금 이렇게 올린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x축 점근선은 요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같이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럼 는 0 되려면 아무래도 요 x가 마이너스 c분의 d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축 점근선은 마이너스 c분의 d. 그 다음에 y축 점선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비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y는 c분의 a가 y쪽 점근선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다 그러면 요거대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숫자 한번 받아볼까요? y는 숫자 아무거나 받겠습니다. 뭐 할까요? 숫자 4개만 좀 추천 좀 해주세요. 1, 또 7, 7x 플러스 x 마이너스 7. 그 다음 또 6, 또 5, 5x 플러스 6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 친구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그래프 그리려면 자, 점근선 우리가 일단 먼저 해봐야 될 텐데 점근선 어떻게 될까요? 요때 점근선 어떻게 될까? 그지? x는 7, y는 5가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x는 7이니까 x는 7 y는 5니까 여기는 5 여기 점근선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이걸 나눠가지고 k 값을 구했대는데 사실 굳이 안 구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봐봐
x는 7, y는 오니까 축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둘다 양수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냐면 그냥 가장 쉬운 건 y축과 교점 한번 찍어주면 됩니다. y축과 교점하려면 x에다 뭐 대? 0 대입해보죠. 그럼 x에다 0 빵 대입해주면 y값은 얼마 나옵니까? 그죠? 마이너스 7분의 6이 나와요. 마이너스 7분의 6이니까 대충 한 이쯤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여기를 지나면서 한 쌍의 곡선을 그려야 돼. 그럼 당연히 이 곡선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를 지난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둘이 그려진다라는 거야. 뭐 적당히 우리는 나는 안 닿게끔. 그래서도 그냥 적당히 이제 비슷하게끔 그리면 된다.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그죠? 그러면 더 해볼까요? 거꾸로. y는 ax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녀석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유리함수가 그려져 있대요. 보이시나요? 혹시 어떻게 그런지 아시겠나요? 자, 그랬을 때 나보고 A, B, C 값을 구하라고 해봤어. 자, 그럼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여기 혹시 점근선 아시겠습니까? 혹시? 그죠? X는 마이너스 1, Y는 2가 점근선이에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한번 점근선 생각해 볼게요. 자, 요때 점근선 얘만 보자. 얘만 본다면 점근선 뭐라고 쓸 수 있을까? X는 마이너스 C, Y는 A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왜? 여기 없으면 1이잖아. 그래서 1분의 A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랑 똑같아야 돼. 그럼 우리는 뭐란 걸 알아? A가 얼마고? 2고 C는 1이구나까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어디까지 된 거냐면 Y는 X 플러스 1분의 A 그 다음에 이 X 플러스 B까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B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맞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그래프 그린 거여서 안 쓴 거 하나 있습니다. 뭘 안 썼을까요, 지금? 그죠? 얘가 0,0을 지난다. 안 썼어. 뭐, 지나는 거 대입해보면 되죠. x에다 0 집어넣어주면 0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0 집어넣어주면 너 B가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게 0이라는 거니까, B 값은 얼마구나? B 값은 0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번에 했던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한번 갖다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그냥 빨갛다 그러면 어? 그 저번에 보자 87까지 냈었나요? 어. 여기 부분은 좀 이해가 되나요? 근데 87, 86, 87 내지 않았니? 응. 아니었니? 내 기억이 혹시 잘못된 거니? 여기는 좀 이해가 되니? 그죠? 86, 87. 그지? 여기서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을까 싶으면은, 어, 제가 봤었을 때 아마 유형 11 같은 경우 조금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푼 사람들은. 그지? 그래서 요거는 대표 문제, 어차피 뭐 푼 사람들은 풀었겠지만, 대표 문제를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그냥 그래프 보고, 여기 보면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잖아요. 그죠? 유형 11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한 유형이냐라고 보면은 나머지 유형보다 줄이 더 중요하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이제 안 중요한 건 없겠지만 다른 유형들보다 더 중요한 유형이냐고 하면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래프에서만 갖다가 빠져들다 보니까 풀지는 않아서 뭐하는데 자,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599번 한 번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함수로 y는 x 마이너스 1분의 2x 마이너스 1, 2
정의역이 어떻다고 했냐? 원래는 사실 x가 너만 아니는데요. x가 1만 아니면 다 정의역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정의역을 잘랐어요. 일부러. x가 언제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고 일부러 자른 거야. 일부러만. 자,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가 잘렸으니까 y쪽도 범위가 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x를 저렇게 잘라놓으면 y쪽은 어떻게 잘리겠느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이해되셨을까요? 무슨 얘기지?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뭐 사실 숫자 있는 사람들은 대충 몇 번 대입해보고 몇번 되겠네. 그냥 갖다 풀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설명을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럼 이때 점근선이 얼마야? x는 얼마? 1, y는 2가 점근선이겠지. 그럼 이런 걸 한번 그려보면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x는 y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정확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x에다가 한번 0 집어넣어 볼게요. x를 0 집어넣으면 0,1이 지나죠. 맞죠? 그죠? 그러면 0,1이 어디냐면 한 여기쯤이거든. 그럼 0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아무래도 어떤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을까요, 혹시? 네. 자, 그럼 이랬을 때 문제는 뭐라고 그러냐? 정역을 잘랐답니다. x의 범위를 잘랐다. x의 범위 잘라보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 x가 0보다 그럼 0이 여기죠. 이해되나? 0부터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작다. 왜 1을 포함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원래부터 x 집어넣을 수 없는 값이야. 그치, 그치? 그 다음에 또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얘기하고 있어. 여기 3, 여기 찍었어. 그럼 여기가 3이거든요. 알겠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고 싶었던 거냐면 원래 0부터 3까지만 자르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이 유리함수가 뭐야? 1이라는 게 원래 없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을 빼야 되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 이렇게 좀 길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 되셨습니까? 0부터 3까지 0보다 커나고 3보다 작거나 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아웃 가운데 1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끊어가지고 두 개를 쓴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사이니까 이걸 어떻게 자른 거야? 이렇게 자른 거야. 자, 이 바깥쪽은 없어, 이제. 이렇게 잘라버려. 그럼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 역시는 잘렸다. 그죠?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보니까 잘렸다 보니까 Y의 범위도 잘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잘린 거냐라고 보면. 자, 그럼 그걸 위해서 정확한 좌표를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저기 아까 뭐였죠? 얼마였습니까? 0,1이었어. 자, 그럼 3일 때도 한번 좌표 보여줄 거거든요. 3일 때도. 왜냐면 3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3 집어가지고 혹시 얼마 나오나? 1.5나? 2분의 자, 그럼 y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y의 범위는 뭐냐면 말 그대로야. 우리 y축을 좀 보면 돼, y축.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 y축의 범위가 전체 될 거냐고 하면 그렇지가 않죠. 왜? 여기가 비어있는 게 보이시니까 여기가 비어있어. 그만큼 이렇게 해서 봐.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여기 빼고 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다 쓸 수 있을까? 얘보다 작거나, 그죠? 작거나 같거나 또는 이 친구보다 크거나 같다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X축일 때그 범위 했던 거 같이 부등식 풀어서 범위 나왔던 것처럼 생각하시면은 결국은 Y는 1보다 작거나 또는 Y는 2분의 5가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이제 이거 잘린 게 난다라고 보시면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혹시나 또 여기
86, 87에 하나 더 설명 듣고 싶다 싶은 게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받고, 없으면 바로 가고. 기억중이? 그럼 어떻게? 그러면 자, 뒤에서 원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유형 14가 대칭성인데 대칭성은 잠깐 건너뛰고 그 뒤에 유형 좀 풀어보겠습니다. 대칭성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2교시 때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은 그 뒤에 있는 유형 12번부터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0번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80번. 580번 뭐라고 되어 있냐? 함수 y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 되어 있는데 요거의 그래프가 다른 것 같다 그랬습니다. 네, 아까 사실 한번 제가 그죠? 문제를 한번 보여드렸던 유형인데요. 이랬을 때 a, b, c에 대하여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은 무엇이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역시나 이 그래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뭘 거냐면 제일 중요한 건 정근선입니다. 정근선. 그럼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정근선이 어떻게 나옵니까? x는 얼마? 2, y는 1이 정근선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1이 있는 녀석의 정근선과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위 있는 친구의 정근선은 무엇이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x는 마이너스 c, y는 a가 돼야 돼요. 아하, 그럼 비교해 보면 벌써부터 뭐가 나왔냐면 벌써부터 a가 나왔어. b는 1이고 그다음에 c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나타질 거야. 자, 그럼 이제 뭐야?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어디까지 된 거냐면 y는 x 마이너스 2분의 a가 1이니까 x 플러스 b까지 여기까지 주셨으니까 그럼 이제 b값만 알아내면 되는데 이 b값은 뭐로 알아내면 되겠어? 굳이 뭐 뭐 0, 그럼 지금 0 집어넣으면 뭘까? 0 집어넣으면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는데 이게 이겨야 되는데 그럼 b값은 얼마나 는 거야? b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그런 형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이거 어렵네. 저는 사실 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이걸 배웠어요.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배웠는데 이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긴 했지만 사실 그때 제대로 배워두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 번 배워두면 그렇게 대단하게 막 추가적으로 막 외우거나 그럴 것들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 흥분하는 것들이 물론 다른 것들도 비슷하긴 한데 유리함수는 특히 좀 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점근선 잘 찾고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은 끝까지 이후에도 많이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지는 않아요. 보겠습니다. 583번입니다. 자, 함수 y는 뭐라고 하냐면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원래는 사실 그냥 점근선만 적당히 갖다가 이제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거였는데 지금 문제에서 2번 보기 보니까 아 얘를 뭐가 어떤 녀석을 평행이동 시킨 거냐까지 물어봤으니까 보니까 요걸 어쩌면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우리는 이제 아까 했던 거 평행이동에서 나왔던 모양새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분자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을 뭐로 x 마이너스 1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럼 몫은 얼마가 되고 저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4를 역시나 뺀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친구 다시 한번 써보면 이 분자가 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라는 게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고 거기다 6을 뺀 것과 같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하나 갖다가 쪼개보시면 자, 왼쪽은 x-에 한번 약분해보면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넌 저 뒤에 갖다 써라. x-1분의 마이너스 6 빼기 4가 바로 여기 이 친구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래프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죠. 당연히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 친구 점근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지? 요거 이제 괜히 요거 열심히 오다가 이거 점근선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요거 점근선 뭡니까, 여러분들? x는 1, y는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6이야. 이거 은근히 이거 틀린다? 놀랍지 않나요? 마이 그죠? 마이너스 4입니다. 그죠? 이때 보시면 그때 마이너스 4잖아요. 그죠? 어, 이거 제가 매년 가르쳐 보면 이상한 데서 분명히 모르는 게 아니거든. 모르는 게 아닌데 이 대충 이제 흐릿하게 여기 이미지만 남아 있어. 여기 위치 분자에 있던 무슨 수였어라는 이미지만 남아 있다 보면 틀리는 거. 어찌됐든 x는 y는 마이너스 4 이게 될 거고요. 그다음 축은 이런 느낌으로 갖다가 그려주고 그 다음에 0 집어넣을 때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그죠? 0은 여기다 집어넣어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 편하니까 여기다 0 집어넣어주면 얼마 나옵니까? 0,1을 지난다가 나온대, 그지? 그럼 0,1가 어디 칩니까 생각을 해보면 0,2니까 한 여기쯤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0,1을 지나도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이게 중심이니까, 그죠? 요렇게 그려야 돼. 요거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들이가. 네. 자,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한번 보죠, 여러분들. 자, 583번에 이제 1번 보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녀석 이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1번 정역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1번 보기. 틀렸죠, 그죠?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거? 그죠? 1이 아닌 걸로 바꿔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1을 1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지? 네, 틀렸고. 2번 보기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한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죠? 틀렸죠? 일단 얘가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6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분명 y는 x분의 마이너스 6을 평이동한 건 맞아요. 거기까지 맞단 말이지. 틀린 게 뭐가 틀렸는가 보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냐라고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만큼 갔어요. 그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간 것도 맞죠. 그러니까 이제 x 쪽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나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로 바꿨다면 맞는 보기가 돼요. 네, 그 다음 3번. 자, 그래프의 점근설 방정식은 x는 1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x는 1 점근선인 거 맞고요. 근데 y는 마이너스 4라고 바꿔야 되겠다, 맞지, 그죠? 네, 그래서 뒤에 이거 마이너스 4로 바꿔주셔야 되고. 다음 4번.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은 2분의 1,0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대략적으로 그려봐도 있잖아. x축이랑 맞다는 이 친구는 음수야, 맞지, 그지? 음수로 맞닿을 거니까 뭐 대충 봐도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하지만 요건 한번 그려보죠, 뭐. 자, 당연히 이제 우리 y절편이라는 게 x에다 0 집어넣은 거였잖아, 맞지, 그지? 또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x절편 구하기 위해서 y에다 0 집어넣어주면 이게 0이 되게끔 하는 x값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면 분모가 0이 될 리는 없으니까 분자가 0이 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x가 뭐일 때 이게 0이 될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0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살짝 좀 아깝다, 그죠? 2분의 1,0이라고 써져 있지만 마이너스 2분의 1,0으로 바꿔야 돼. 그럼 당연히 답은 5번이긴 한데 5번은 뭐야? 그래프는 모든 사분을 지난다 그랬어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슨 사분면에 지나냐 안 지나냐 이런 문제들 있죠. 이게 유리함수일 때도 상관없고 어떤 함수든 상관없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아니면 여러분들 어차피 내신 대비할 때 2차 함수 해야 되잖아. 그죠? 2차 함수 똑같고 당연히 이제 뭐 물론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뭐 꼭지점이라든지 뭐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결국은 어떤 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라는 부분의 핵심은 이제 보통 축과의 교점으로 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게 대충 생각을 하면 얘가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아니면 본인 이제 뭐 마음대로 막 풀다가 보면은 무슨 이렇게 생겼겠지 하고 풀다가 지나냐 안 지나냐? 본인이 이제 대충 그렸음을 판단하지 못하고 이거 안 지날 것 같은데 라고 풀어버리는 경우가 은근히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축과의 교점 그 중에서도 보통은 Y축과의 교점이 X에 대해 그냥 0 집어넣으면 편하기 때문에 Y축과의 교점 정도까지는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우리 정신건강에 이롭다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가 모든 사분을 지나는 게 맞죠? 그죠? 그림을 그려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85번. 네, 요거 1교시 요거까지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585번 한번 하겠습니다. 자, 585번.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y는 x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5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역시나 이제 그래프에서 우리가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녀석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무슨 선? 점근선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점근선을 방정식 어떻게 될까요? x는 3, y는 2가 되겠죠. 그죠? 1분의 2니까. 그러면 요거대로 이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이제 x는 3, 그 다음에 y는 2.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역시나 이제 이 녀석을 그리려면 y축과의 교점 정도만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y축과의 교점 x에다가 0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3분의 5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3분의 5가 2보다 커 작어? 작죠. 그러니까 3분의 5라는 게 대충 뭐 요쯤 느낌으로 있습니다. 그럼 요쯤 느낌으로 이제 지나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요게 곡선 어떤 느낌으로 뭐 요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지금 뭐라 그랬냐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 나갔고 2분의 5, 2.5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잘라보니까요. 마이너스 1과 2.5 이런 느낌이거든. 맞지 그지?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니까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래프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일 때가 최대값, 2분의 5일 때가 최소값이 나와요. 실제로 마저 좀 그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7이니까 4분의 7일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2분의 5일 때 최소값 2분의 5일 때 최소값 0인 그치 2분의 5 지금 분자가 0이 되버렸어.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그러니까 내 그림에서 그지 사실 보라색 그래프가 딱 여기를 지나게끔 원래는 그렸어야 되는 건데 잘랐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구해보면 이렇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선생님인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런 최대 최소 증가함수라는 모양새 한에서는 2차 함수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축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혹은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학 상식 생각을 해보시면 x가 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마이너스 1이랑 2 집어넣었을 때 안 된단 말이지. 그죠?
중간에 뭐 들어갔었을 때 축이 있었을 때는 그때가 최대이고 최소일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K값이 양수인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자 계속 감소합니다. 그다음 여기서도 계속 감소해요. 그다음 만약 K값이 음수인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구간에서 계속 증가. 여기도 계속 증가해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급하면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양 끝에 거 집어넣고 둘 중에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이에요. 유리함수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 됐습니까? 예.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조금 좀 생각을 한 친구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 선생님,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건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감소, 얘도 감소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넘어갈 때 얘가 더 크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얘가 지금 끊어짐 없는 구간이 보통 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 이걸 포함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 이 점근선이죠. 점근선을 포함하는 구간을 주는 순간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구간은 여기를 포함하는 구간을 주는 순간 최소값도 없고 최대값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없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반쪽짜리 내에서 적당히 잘라서 줄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5 집어넣은 다음에 둘 중에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예, 일단 쉬었다가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정도까지 하고. 자, 일단은 지금 저거까지 해가지고 얘기한 게 이제 이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어쨌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오늘 얘기해야 될 거는 추가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대칭성이랑 역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리함수의 대칭성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앞에 그지 뭐 이제 뭐 cx 플러스 b분의 ax 플러스 b 뭐 이런 형태로 보기도 했었지만 대부분은 원래 다 y는 x분의 k를 평행이동해서 만든 거거든요. 어차피 평행이동하는 거에 각자가 뭐 y는 x분의 k라는 친구도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k가 양수든 원수든 이 친구는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번 내가 자,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 대신 마이너스 y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뀔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분의 k라는 식이 됐을 거야. 그럼 잘 보면 알겠지만 이거 지금 보니까 사실은 뭐랑 그냥 똑같아? y는 x분의 k와 결국은 똑같겠죠. 양면이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그래서 양면이 곱하면 어차피 똑같지 않아, 그치? 네. 이거랑 똑같을 거야.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졌네요. 맞죠? 그런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하는 요 이동, 요 대칭 이동 혹시 뭐라고 기억나세요? 이거 뭐에 대한 대칭 이동이었는데 사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는 대칭동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대칭동인데? 네, 원점에 대한 대칭동. 원점에 대해 대칭동.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대칭하면 뭐, 정대칭동이라는 게 뭡니까? 해당 점을 기준으로 이 녀석을 180도 회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x, t가 양수라는데 지금 생각했죠? 그럼 이런 점은 여기다 딱 점 찍어놓고 180도 회전하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y는 x분의 k라는 친구는 뭐에 대해서 대칭 함수구나 원점에 대해서 대칭 함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원점에 대한 대칭 함수, 원점 대칭 함수구나. 물론 이 얘기를 같은 말로 기함수라고도 하긴 하는데 용어 자체는 크게 뭐 시기당장은 뭐 잘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하함수라고 얘기한다. 어쨌든 원점 대칭함수라는 거야. 뭐 여러분들 그죠? 뭐 물론 봤었을 때도 뭐 대략적으로 그랬겠구나 싶긴 할 텐데 그걸 좀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 이 친구를 어떻게 볼 거냐면 자,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위식에다가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뭐가 될 거냐면 자, x는 y분의 k라는 식이 나오겠죠, 맞죠? 자, 그럼 어차피 x랑 y는 0이 아닐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y 곱해주면 x, y는 k 양변에 x로 나눠주면 이렇게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이거? 사실은 y는 x분의 k와 똑같다라는 거. 그러면 역시나 지금 유도되는 대칭이동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이 되더라? 그치? y는 x에 대한 대칭이었어. 대칭이동이었어. 그러면은 결국 뭐라는 거야? 이거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 해봤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당연하죠. 우리 y는 x분의 k는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 대칭은 대칭함수구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무슨 뜻일까라고 해보면 우리 아까 x분의 k 이거 생각을 해보고 있었나? 여기다가 y는 x 요 꽃에 이겨놓고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x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y는 x를 비스듬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얘가 이렇게 휘어있는 정도랑 얘가 이렇게 휘어있는 정도가 똑같이 생겼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당연히 그렇겠지 생각을 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렇게 휘어있는 게 똑같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가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똑같이 생겼다. 똑같이. 이거는 자, x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한번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분의 k인데 어차피 왼쪽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y는 x분의 k와 똑같을게요. 그러면 요것도 역시나 얘에 대해 대칭인 건데 요건 뭐에 대해 대칭인 건지 아십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이거 수상에서 나오는 건데 y는 뭐 마이너스 x의 대매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뭐구나 결국은 y는 x분의 k라는 친구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 친구를 평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똑같이 갖다 얘기해 볼 수 있거든. 무슨 뜻이냐면 자, 얘를 평이동해서 나오는 게 y는 x-t분의 k 플러스 q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죠? 점근선 x는 p, y는 q 이렇게 생겼을 거고 k가 양수는 음수는 사실 상관없지만 그냥 평상 양수만으로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얘는 어디에 대해서 점대칭일 거냐면 바로 이 친구는 P, Q에 대해 점대칭이 함수입니다. 이거 혹시 이해가십니까? 원래 y는 x분의 k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었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이었어요. 대칭이 아니라 대칭 함수였었어요. 그러면 이 녀석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한 거는 p, q에 대해서 점대칭인 거예요. 그럼 p, q를 찍어놓고 이 친구를 180도 현상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 다음에 또 아까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였죠. 그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이 B컴마큐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B컴마큐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죠. B컴마큐를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 파란색 선 기준을 이렇게 표현하는 똑같은 거 있고 요 주황색 선 기준을 이렇게 표현하는 똑같은 거다. 이해되니? 그러면 결국은 이 대칭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핵심적인 게 P, Q거든요. 왜냐? P, Q에 대해 점대칭.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어차피 고정일 거기 때문에 P, Q를 지나는 녀석일 거니까. 그럼 결국 P랑 Q를 구한다는 건 또 뭘 구하는 거야? 이 녀석에서 점근선을 구할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됐을까요? 네. 그러면 요것들 그냥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 숫자 하나 가져보세요. 숫자 뭐일까요? 아무거나. 뭐래? 8x 마이너스 1 이거는 뭐 2x 플러스 4. 자, 이런 친구가 있답니다. 이 녀석은 유리함수는 자, a, b의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y는 cx 플러스 b와 y는 2x 플러스 f의 대칭이래요. 그러면 이를 만족하는 a, b, c, d, f의 합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볼까요, 여러분? 역시나 중요한 건 결국 뭐야? 결국 점근선이 구할 줄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 점근선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x는 마이너스 2, y는 4가 되죠. 맞죠? 그죠? 그러면 점근선 교점은 얼마가 있어요? 얘들은 점근선이란 말이야. 이 점근선 교점은 얼마가 될 것 같아? x는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4. 그러면 이 점은 x가 마이너스 2면서 동시에 y는 4여야 되잖아요. 그냥 이 합과 뭐가 돼? 당연히 마이너스 2,4죠. 그죠? 네. 얘는 x가 마이너스 2인 애들만 구하는 거고 얘는 y가 4인 애들만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a와 b는 뭐가 올 거라는 거야? 마이너스 2랑 4인 거야. 그 다음에 C와 E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딱히 뭐가 양수고 뭐가 음수 이런 말들은 안 해놨죠. 맞죠? 그죠? 근데 어차피 다 더할 거기 때문에 큰 상관없어. 어차피 다 더할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뭐야? 기울기도 무조건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지나야 돼? 점근설 교차에 마이너스 2,4를 지나야 되거든. 자, 그럼 마이너스 2,4를 지나려면 얘 같은 경우 기울기가 1인 친구에 대해서는 요 상수가 뭐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2,4를 지나야 돼. 6이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 기준으로 뭐면 될까요? 네, 2면 되죠. 그래서 숫자들 다 더하시면 그게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드시면 될까요? 네. 그리고 거꾸로 보면은 대칭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얘기한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 점근선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 그다음에 이 점근선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선대칭.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냥.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리 함수의 함수. 역학수만 얘기하면 기본적인 설명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얘기하고 조금 더 하실 거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 끝난다고 보시면.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시작을 해볼 거냐면 자, y는 cx 플러스 b분의 2x 플러스 b 이 형태로 한번 갖다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라는 건 당연히 어떻게 만든다 그랬었냐면 이렇게 만든다 그랬거든. 결국은 지금 y는 x에 대한 식이지만 x는 y에 대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x랑 y 위치 바꾸면 된단 말이죠. 그럼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여기에서 분모를 곱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뀔 거냐. 이렇게 바뀌겠죠? cx, y 더하기 2y는 ax 플러스 2.
여기 cx 플러스를 양면에 분포합니다. 그 다음에 y는, 아니, x는 만들고 싶은 거기 때문에 x가 있는 너는 요리로, 그 다음에 x가 없는 너는 요리로 이렇게 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이제 x 있는 애들이 모였으니까 x를 묶어주면 c1의 마이너스 a의 x는 마이너스 dy 플러스 b가 돼요. 그럼 x는 빠밤 cy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dy 플러스 b. 아, 이제 x는 표시했어. 맞지? 따라서 이 녀석 역함수는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 x랑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뭐라고? c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돼요. 일단 여기까지 되니 자, 그죠? 자, 그런데 이 짓을 매번 해야 될까? 아니죠, 아니죠. 자,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친구랑 이 친구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시면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시면 돼요. 자, 잘 보시면요. 자, 여기에 A 있었고 여기에 D 있었죠. 이거 최종 아래로 보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있어요. B와 C는 위치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이 역함수는 어떻게 갖다 보시면 되냐면 A와 B의 위치를 바꾸고 O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역함수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말만 들으면 또 모르겠으니까, 그지?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y는 x-2분의 3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역함수 만들어 버려요. 역함수 만들어 볼까요? 역함수 만들려면 지금 여기서 누구랑 누구? 여기 3과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갖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을 위치를 바꾸고 부호를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로 가지만 부호 반대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뭐라고? 여기도 2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3이지만 위치 바꾸고 부호 반대로 바꿀 거니까 x 마이너스. 그럼 이게 역함수 끝이. y는 x 플러스 5분의 2x 이거 하나 해볼까요? 자, 요거 혹시 한번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니? 자, 분모에 뭐 들어가야 돼? 그죠?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돼.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죠? 마이너스 5x가 들어가. 요거 이해되나요? 그치? 여기 상수항 없지만 이 친구랑 이 친구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하나 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분모 뭐가 돼야 될까? 3x. 그럼 분자는 뭐가 돼야 될까? x 플러스 뭐가 돼야 될까? 어떻게 봐야 돼?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0x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위치 바꾸고 부호 만들어 바꾸면 됩니다. 이러면 역함수 끝이.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안 했는데 한국관한테도 얘기하니까 그렇네요 라고 하더라고. 뭐냐면 그러니까 x 결국 이제 역함수라는 게 x랑 y의 역할을 바꾸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요 점근선도 당연히 반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 점근선은 뭐냐면 x는 2, y는 3이죠. 그러면 요의 역함수에서 실제로 이게 역함수 그래프니까 그건 함수식이니까 해보면 x는 3, y는 2로 보면은 바뀌어요. 서로가 서로 바뀝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그죠? x랑 y가 바뀌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서도 x는 마이너스 5, y는 2인데 요거 갖다가 보면은 네, 여기 0 되는 x는 2, y는 마이너스 2다. 얘도 역시나 생각을 해보면 x는 3분의 1, y는 없으니까 0이거든. 그치? 그럼 이거 바뀌는 거 보면 x는 요거 0 만들면 되는 거 0, 그 다음에 y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뀌는 상황인 거죠.
어떤 상황이 되시죠, 그죠? 보시면 자, 이러면은 기본적인 유리함수 내용은 끝난 겁니다. 물론 뭐 이제 뒤에 조금 더 얘기할 게 남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주셔야 그 다음에 뭐 의문적인 걸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아까 넘어갔던 576번 단어 같이 볼까요? 자, 아까 넘어갔던 576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76번 뭐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 y는 x 플러스 4분의 2x 플러스 1 되어 있고요. 자, 이 친구의 그래프가 p, q에 대하여 대칭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y는 x 플러스 a에 대하여 대칭인데 p, q, a에 들어갈 숫자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자, 당연히 핵심은 결국 뭐다? 네, 점근선 구할 수가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거 점근선을 보고 볼까요? 점근선. 자, 이거 x 점근은 얼마입니까? 그지? x는 마이너스 4, y는 그죠? 그럼 PQ가 얼마겠습니까? 피크마크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가 있어. P는 마이너스 3, Q는 2가 돼.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는 기울자 1은 뭐 잘 나와 있고 y좌표를 하려면 얘는 뭘 지나야 된다? 마이너스 4,1을 지나야 되는 거. 마이너스 4,1 넣어주자 이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는 얼마나? 6이 나옵니다. 될 거고요. 자, 588번부터 읽어가 보겠습니다. 자, 588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fx가 3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이라는 유리함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 녀석의 역함수를 f 역함수라고 한다면 보니까 어떡합니까? f 함수와 f의 역함수가 같은 함수랍니다. 같은 함수. 그럼 그랬을 때 도대체 a 무슨 숫자가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은 이 역함수를 바꾸는 게 굉장히 쉽다 보니까 안치고 그냥 역함수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함수 바꿔보겠습니다. 역함수 바꾸려면 어떻게? 자, F의 역함수는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누구랑 누구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1과 여기는 플러스 1 위치를 바꾸면 되고 위치 바꾸고 뭐 만들어 바꾸다 마이너스 ax 플러스 2 분분은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꿨는데 이게 위에 써져 있는 거랑 똑같대요. 그럼 a가 얼마가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a가 얼마입니까? a는 마이너스 1죠. 이렇게 끝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친구가
역함수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된다라는 건 이 녀석의 정근한 교점이 그대로 y는 이미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해요. y는 있으면 있어. 그래서 뒤집어 볼까? 592번. 자, fx가 2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5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의 값을 구하라 나오는데, 자, 보니까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냐. 자, f랑 f의 역함수 지금 합성한 거예요. 자, 그러면 f랑 f의 역함수 합성하면 이거 뭐가 나와야 되죠? 지금 뭐 얘기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 이거 뭐가 돼? 뭐가 됩니까? 자, 봐봐. F라는 함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볼게요. F라는 함수가 그렇죠. 자, 그럼 F의 역함수는 당연히 어때요? 이거를 거꾸로 가져가죠. 요게 F의 역함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F와 F의 역함수 합성할 때 이렇게 합성하고 그럼 여기다가 내가 1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런 당연히 어디서 집어넣어야 돼? 합성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돼. 그지? 1을 F에다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그죠? 2점. 그럼 얘는 F 역함수 2를 구하라는 거. F 역함수 이거 얼마일까요? 그죠? 그죠? 1이죠? 네.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역시나 F 역함수 F에다가 2 집어넣을게요. 그럼 F2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3이거든요. 그럼 이건 F 역함수 3을 구하는 거야. F 역함수 3은 얼마? 2예요. 그 다음에 F 역함수는 F는 3 집어넣으면 결국 뭐겠어? 3이겠죠. 보니까 어때? 1 집어주면 1 나오고 2 집어주면 2 나오고 3 집어주면 3 나오고 그러나보세요. 이런 함수 우리가 뭐라 부르더라? 항등함수라고 불렀었어요. 항등함수. 먹은 거 그대로 나온 녀석이란 말이야.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죠. 왜? 같던 거 결과물을 다시 거꾸로 온 애한테 집어넣은 거란 말이죠. 같다가 반송된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로 해도 순서를 바꿔도 그러니까 F 합성 F 역함수를 해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집어넣어주면 자 F 역함수를 내리 집어넣는다라는 게 1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3이거든요. 그럼 F3이 다시 얼마냐 묻는 건데 F3은 또 1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합성 같은 경우에는 교환법칙 성립되지 않지만 누구 때는 역함수끼리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똑같이 상당함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서 F랑 F 역함수 이건 사실 오른쪽에 얘 같은 경우에는 F가 안 줄어도 수도 알 수 있습니다. 왜? F랑 F 역함수 합성이니까 얘는 그냥 상등함수거든요. 그럼 당연히 집어넣은 게 나오겠죠. 지금 뭐 집어넣었어요? 3 집어넣네. 그치?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겠어? 얘는 그냥 3이야.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도 F랑 F 역함수 물론 이렇게 왼쪽으로 가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른쪽에 있는 얘들을 볼게요. 그럼 얘들을 합성하면 당연히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가 된답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 보통 I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얘는 지금 F 역함수 합성 I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항등함수에다가 내가 1을 집어넣을 건데 항등함수에다 1을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똑같이 2가 나올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얘는 먹은 대로 그대로 쌓는 녀석이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큰 상관이 없어, 맞지, 그죠? 그래서 얘네들 합성하면 그냥 F의 역함수 2를 구하라는 거랑 같은 말이야. 이해되셨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역함수 2는 이렇게 썼을 때 이제 본함수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뭐 K라고 둔 다음에 FK는 2를 보통 찾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유리함수 같은 경우 어떻게 역함수 구하는 게 그렇게 쉽기 때문에 그냥 역함수 구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역함수 한번 구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아무래도 누구랑 누구 위치 바꿔야 되겠어요? 여기는 1이랑 여기는 1. 일단 얘네들지. 위치 바꾸고 뭐 바꾼다고 생각하면 그냥 역함수는 2x-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 함수 여기서 그냥 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집어넣어주면 얼마 나올까요, 이거? 보자. 이 집어넣어주면은 너는 3 나올 것 같고 위에는 3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얼마?
1이네. 따라서 왼쪽은 1이고 오른쪽은 3이니까 잠깐만. 오케이. 그다음 자, 그다음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갖다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선과 위치 관계 갖다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사실 제가 봤었을 때 이제 새롭게 외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새롭게 외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우리 595번 같은 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전개 방식이 약간 수학상에서 2차 함수랑 직선이랑 위치 관계 기억나시나요?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 그거 때랑 비슷합니다.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란 건 뭐였냐? 2차 함수가 있었고, 이 친구가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풀었냐면, 얘들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랑, y는 k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는데, 얘들이 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썼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이런 위치 관계 때 어떻게 썼냐면, 결국 만나는 점의 개수는 얘네들을 같다고 만들었을 때 나오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 하다 보니까 탄결식을 많이 썼단 말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대신에 좀 그림을 그리면서 좀 해볼게요. 함수 단어는 그림을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y는 x분의 3, r들이 대표 문제라고 해서 좀 쉬운 건 없어요. 그죠? 얘는 x절편과 x절편이래. 우리 점근선이 그냥 x축과 y축일 거고요. 그 다음에 k값이 3으로 양수값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 이렇게 그리면 될 겁니다. 자, 이런 게 지금 y는 x분의 3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랑 그다음 y는 2x 마이너스 x 플러스 k인데 자, 이 직선을 보니까 와우, 이 직선을 보니까 어때? 뭐가 일정합니까? 저 직선을 보니까 뭐가 일정해요? 그지? 네. 기울기 마이너스 2를 일정하죠, 그죠? 네. 그러면서 절편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K값이 변하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겠어? K값이 커지면 올라가고 K값 작아지면 내려가는 거야. 요런 애가 왔다 갔다 되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뭐 하래? 지금 둘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됐어요? 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갖다 해볼 건데 접하는 거 역시나 어떻게 구할 거냐면 네, 똑같습니다. 방정식 갖다 쓸 거예요. 그럼 방정식을 세운다는 건 우리 만난다라는 건 이렇게 방정식을 세운다는 거거든. 그지? 분모 x가 있다 보니까 조금 좀 낯설긴 한데 우리가 해야 될 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x는 0이 아닐 거예요. 그럼 양변에 x를 곱해. 그럼 3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kx가 될 거고 넘겨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뭘 써야 될 거냐, 이 말이야. 여기서 뭘 써야 되겠어? 그죠? 여기서 판별식이 얼마가 된다는 거. 어떻게 된다는 거. 지금 접하는 거잖아. 0 된다는 거 써요. 판별식 0 되는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보면은 b제 분이니까 k 보고 마이너스 4 a, c 해주면 마이너스 23대 너가 하는 게 되는 그럼 이런 k 값은 뭐가 있을까? k 제곱이 24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k는 얼마? 그렇죠. 원래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이루트이잖아, 그죠? 원래 그냥 생각해 보면. 근데 문제에서 양수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이루트이면 되는 거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루트이 나오는 건 당연하게도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도 가능할 거니까. 그치?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냥 모두 K값을 모두 구해달라고 했으면 요때가 이루트 6일 때고 요쪽이 Y절편은 마이너스 이루트 6인 이렇게 두 개가 다 답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양수를 구해달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플러스 이루트 6만 답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관계들이 조금 더 한두 문제만 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에는 플러스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y는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
그다음에 안에 있는 이제 mx 이렇게 한번 갖다가 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애들이 이제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질까? m 값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위치 관계를 가질까? 이게 문제가 당연히 뭐라고 나올 수 있을 거냐면 여기처럼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도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날 때 말고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갖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든 상관없어 사실. 어차피 판별식 때릴 거야. 어떤 거, 뭐 무슨 위치가 되든 간에 어차피 판별식 때려가지고 기준선을 볼 건데 대신에 판별식 그냥 어차피 무조건 때리는 건 똑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아 그러면 내가 판별식 이렇게 때렸으니까 얘가 0일 때 혹은 뭐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를 봐야 되겠구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점근선이 어떻게 될 거냐면 x는 2와 y는 3이 점근선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한번 해보면 x는 2와 y는 3 이렇게 갖다 하고 그럼 이거 숫자를 바꿔야 되겠다. 좀 더 가볼게. 그런 다음에 얘0 집어넣어주면 0, 마이너스 지나거든요. 마이너스니까 여기쯤을 지나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 해볼 거냐면 플러스 4로 한번 해보죠. 플러스 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 그럼 재미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갖다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m 값이 변해도 항상 지나는 존재해. 맞지? 그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0,4. 그럼 내가 이걸 당연히 좀 순수를 부리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mx 마이너스 뭐 플러스 2m 플러스 5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당연히 항상 어딜 지나?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는 건데. 혹시 알겠니? 그죠? 마이너스 2,5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식으로 정점이 주어지는 경우. 그럼 지금은 0,4니까 0,4니까 요쯤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지나면서 갔다. 그러면 이랬을 때는 자 역시나 어차피 우리가 판별식 대립건 똑같 건데 결국은 접하는 걸 기준으로 갖다가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접한다는 게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갖다 내려가면 이렇게 접하는 일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하다 보면은 또 접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럴 거기 때문에 꼭 기본선을 한번 갖다 그려볼 겁니다. 역시나 갖다가 한번 편을 때려보면요. 결국은 둘이 같다고 볼 거잖아. 그지? x-2 곱해주면 3x 플러스 1은 이제 mx 플러스 4 곱하기 x-2. 그죠? 벌써부터 풀기 싫어지지만 꼭 참고 한번 해보면 자 여기 오른쪽이 mx 제곱 그다음 플러스 x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쫙 넘겨서 갖다 계산해 주면요.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밑에다 쓰겠습니다. m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2mx 넘어오면 마이너스 9는 0. 그럼 여기 부분에서 얘가 뭘 가져야 된다고? 여기 부분에서 얘가 이제 판별시대가 0이 돼야 되는 상황. 그래야지 접하는 상황. 그럼 이거 판별시대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36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0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지금은 뭐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플러스 32m 플러스 1은 지금은 이제 숫자를 갖다가 막 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그치? 그러면 실제로 갖다가 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4분의 마이너스 b의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요 값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지저분한 요 값들이 얘네들의 기울기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서 여기 기울기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 만나지 않겠지 그냥 딱 요 기울기가 나오면 그때는 접할 거고요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거나 하게 되면은 그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서 이해됩니까?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흥미도가 떨어지는 게 보이지만 이제 한국과학이 의미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p, x제곱 수주 y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떻게 연치겠어? k 는 연치겠어? 양수 k 된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 적당한 걸 p가 이렇게 왔겠어. 뭐를 여기서 막 움직이는 녀석이 저 곡선 위에서. 그럼 얘랑 요 원점이랑 거리의 최고가 얼마가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 무슨 말인지 되니? 요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 누굴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유리함수는 생각보다 단순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자, 한 어디쯤 있으면 가까워 보여요? 요 P가 한 요쯤 있으면 가까워 보이잖아. 그죠? 저 여기 올라가는 거.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라는 게 뭘 거냐면 Y는 XY 교점가 제일 가깝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네, Y는 XY 교점가 제일 가깝습니다. 그럼 이때는 뭐가 교점은 결국은 연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갖다 해보면 X제곱이 K가 되는 거예요. 그럼 X제곱이 K가 된다는 건 X는 얼마가 된다는 거죠? 네. 여기 1사분면에 있는 녀석은 루트 K, 루트 K. 그럼 이 거리는 얼마가 될까? 원점에서부터 거리는 이렇게 딱 묶어서 1대1 루트 2 됐죠. 1대1 루트. 그럼 얼마? 1 루트 2 됐습니다. 루트 2K보다 요 이해되세요, 선생님들? 응. 그리고 어쩌라고 말했지만 활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활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y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볼까요? x-1분의 4 플러스 봅시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요 유리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이 1,2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와 접하는 원이 있어요. 그럼 이 원의 넓이를 구해라. 무슨 말인지 되니? 유리함수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1,2고 이 유리함수와 접하는 원이 있어. 그럼 그랬을 때 그 원의 넓이가 얼마겠니? 여러분 좀 외워보실 수 있겠지만 조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지금 얘 정근선 어떻게 됩니까? x는 1이고 y는 2점.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한쌍 입선이 걸려 있네. 그런데 이 원이 지금 어떻습니까? 중심이 1,2래요. 그러면서 얘한테 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안에 풍선을 하다가 딱 불어넣어서 딱 맞게끔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럼 이 친구의 반지는 얼마?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여기까지의 반지는 얼마? 근데 이 길이가 아까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K에 대해서 루트 K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 K 값은 얼마야? 4거든요. 그럼 여기 K에 대해서 사지만 얼마입니까? 여기다 2루트 2. 그럼 넓이는 얼마? 넓이는 8파이브. 방금 8파이브.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유리함수 모양이나 대칭성 등을 이용해서 이제 얘기하는 문제도 꽤 많습니다. 얘기하시고요. 마지막으로 599번 풀어보고 인도는 더 안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599번입니다. 여러 개 있으니까 함수 fx는 x분의 x-1에 대하여 지금 보면 뭘 구하래? f 2024의 3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앞에서 비슷한 문제 하나 있었거든요. 그죠? 네, 비슷한 문제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거 설마 2024번을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한 얘기 아니겠죠. 그죠? 네, 그럼 뭔가 규칙성이 있을 거니까 규칙성을 우리가 알 때까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 10개를 했는데 규칙성은 모르겠어. 물론 10개라면 좀 10개 했는데 못 찾았으면 포기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규칙성이 나올 때까지 한 3, 4개 정도는 해보셔야 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F 여기 1 써져 있는 건 그냥 F랑 같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3을 집어넣은 건 그냥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이거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그죠? 3분의 2 나와요. 그다음에 자, 여기 2라고 써져 있는 건 뭐냐면 한 번 합성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 결과물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F 3분의 2와 같다. 그럼 여기다 3분의 2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3분의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3분의 2분의 3분의 2 빼기 1이거든요. 그러면 위에가 3분의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아직 규칙성 안 나왔어. 그죠? 한 번 더 해. 그럼 요거는 뭐야? 이거 결과물을 또 집어넣으면 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한번 집어넣어보자, 이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 나오냐면 3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얘가 드디어 다시 돌아왔어요. 3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들 질문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반복돼요. 그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그럼 2024에 해당하는 애가 누굴 거냐는 거지. 일단 3의 배수 최대한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일까? 네, 마이너스 2. 이해가시나요, 선생님인지? 네, 그런 형식으로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는 이해 안 된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뭐 밑에 거 문제 좀 풀어보시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